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원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소수서원과 두 번째로 세워진 남계서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가장 널리 알려진 도산서원, 태계 이황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도산서원, 그리고 그의 제자 서해 유성룡이를 배양하고 있는 안동 하회마을의 병산서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산서원입니다. 도산서원은 태계 이황 선생님을 배양하고 있는 서원인데, 자, 가장 널리 알려진 서원입니다. 어디서 가장 우리가 널리 알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보는 것이 도산서원의 그림이에요. 도산서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 1,000원짜리 지폐 뒷면에 보면 이 앞부분에 이제 태계 이황 선생님이 계시고, 그럼 이 뒷부분이 이제 도산서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제일 가운데에, 그 다음 제일 밑에 있는 요 건물이 이제 도산서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뒷부분에 있는 것들이 도산 전체 건물을 다 합쳐서 도산서원이라 그러는데, 태계 이황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계셨던 곳이 도산서당입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주변의 건축물들을 다 만들어서 도산서원이 된 것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서원이라고 하면 성리학자 중에 아주 유명하셨던, 그리고 실력이 많으셨던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을 좀 더 배양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니기도 하고 그분의 뜻을 기리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후에 서원이 지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도산서원에서는 도산서당, 이황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이미 기거를 하셨던 곳이고, 그 자리에다가 바로 다른 건축물을 붙여서 서원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황 선생님도 풍수를 잘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 도산서당을 지을 때, 이건 그때 당시에는 없었을 상황이겠죠. 그럼 명당자리, 혈자리가 어디가 돼요? 당연히 서당을 이제 완락제라고 하는 건물인데, 이 완락제라고 하는 건물이 바로 혈자리가 되는 거예요. 보통 서원에 갔었을 때는 강당이 중심이 됐을 때는 강당이 혈이요. 그 다음 사당이 중심이 되는 서원에서는 사당이 혈자리에 들어갔는데, 이 도산서원에서만큼은 제일 먼저 뭘 보셔야 되느냐? 풍수적인 관점에서는 도산서당을 보러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000원짜리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도산서당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건물의 가운데쯤에 이제 주무시는 방이 있었어요. 그 방 크기는 1.5평밖에 안 돼요. 아주 자그마한 이제 방에서 기거를 하셨고, 이쪽 부분에 텐마루가 놓여져 있는데, 이 텐마루에서 제자들을 양성하셔가지고 영의정, 좌의정, 판서들을 줄줄이 만들어낸 집이 이 완락제라고 하는 도산서당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올라가시면 지금 바로 요 완락제 바로 옆에 보면은 한 걸어서 올라가는 거 1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 자리에 딱 올라가셔서 보시면 이 1,000원짜리에 그려져 있는 모습이랑 똑같은 그런 포인트에 올라가셔서 보시면은 이 1,000원짜리와 똑같은 광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올라가서 보십시오.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 길이 반질반질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도산서당 같은 경우에 사진을 보면서 이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산서원을 들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좀 푸근하다라는 느낌을 항상 제가 갖고 있어요. 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도산서원의 이제 전경이에요. 이 전체가 주변 산세에서 부드러운 산세에 의해서 주변을 감싸고 있고, 그 안에 이제 도산서당서부터 도산서원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제 진입문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계단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 계단으로 쭉 들어가면서 진도문을 지나서 저 안쪽에 이제 강당이 있고요.
강당 뒤에는 또 사당이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혈자리에 위치한 완락제라고 하는 도산서당은 어디에 있다? 이쪽 편에 있는 건물이 이제 도산서당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예. 지금 1,000원짜리에 그려져 있는 그 위치에서 그대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그대로 이제 완락제라고 하는 도산서당인데 이 뒤편 건물들은 나중에 지어진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계 이황 선생님이 어디에 기거를 하셨다? 요 가운데쯤 있는 이 방에 기거를 하시고 이 앞쪽에 텐마루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공부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예. 이게 완락제라는 건물이에요. 여기가 혈자리니까 도산서당을 가시면 제일 먼저 풍수적인 관점에서 보시려고 하면 어디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셔야 된다? 이 도산서당이라고 하는 건물에서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시고 이 뒤에도 올라가 보시고 여기서 좌측, 우측, 앞측도 보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도산서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형세론과 형국론에 대해서도 또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세론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간용법, 장풍법, 득수법, 정열법이 있다 그랬는데 그중에 이 도산서당으로 내려오는 간용법을 보면은 세산은 어떤 힘을 받고 있다? 소백산의 옥돌봉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기세를 산기운을 받고 내려오면서 어떤 모양을 갖는다? 뒤의 도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아름다운 모양을 갖추고 그 다음 혈자리는 그야말로 도산서당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간용법 체계라면은 형세론 체계라면은 형국론에서는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산 모양과 같다? 화심형이에요. 꽃 중심에 들어가 있다, 꽃 씨방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꽃 씨방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암술과 수술이 있으니까 새로운 생명력이 항상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심형 안에 들어간 씨방에 딱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좋은 기운을, 산기운을 받아들이겠다 해서 들어간 곳이 이 도산서원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도산서원입니다. 이 도산서원을 주변에서 산줄기들이 전부 다 둘러싸고 감싸고 있는데 주변이 블룩한 것들이 도산서당을 전체적으로 다 감싸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이 여기도 볼록한 주변의 산들이 삥 둘러 있는 거를 뭘로 본다? 꽃잎으로 본다. 그 꽃잎 중간에 딱 들어간 것이 화심형으로서 도산서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전주작, 앞산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산서원이 이제 도산서원 강당 쪽에서 이제 앞을 전주작을 향해서 찍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이쪽이 이제 전주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오는 산줄기가 이게 좌청룡, 그 다음 이쪽에서 오는 산줄기가 이게 우백호가 돼가지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물줄기가 이러고 길게 앞으로 뻗어나간다는 점입니다. 그게 좀 풍수적인 입장에서 마이너스적인 요인이에요. 물론 안동댐 때문에 물줄기가 좀 더 변형이 되긴 했지만 여기에서 원래부터 있었던 물줄기를 봐도 물줄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태계 이황 선생님은 좌청룡 500호로서 충분히 감싸고 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앞부분을 찍었는데 이쪽에 좌청룡 부분이 이러고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 500호는 저 뒤쪽에서부터 이러고 서로 감싸고 있어가지고 좌청룡과 500호가 충분히 감싸고 있어서 물줄기가 직류수로 좀 나가는 것 또한 그렇게 큰 별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좌청룡이 그 다음 이 500호를 뭐까지도 크게 병풍처럼 둘러친 거와 같다. 그래서 동쪽에서 크게 둘러쳤고 그 다음 서쪽에서도 500호가 크게 둘러쳐서 여기서 동치병 또는 서치병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도산서원 앞에 있는 안산입니다. 이 안산은 너무 모양이 이뻐서 근데 크기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안산을 봤었을 때 저 안산이 너무 단정해 보여서 저희 흙으로 쌓은 것인지 싶을 정도인데 물론 흙으로 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계 이황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태계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과거 시험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 누각이 보이죠? 이 누각에 시문이 쫙 적히는 거예요. 오늘 시험 문제가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여기에 제목이 딱 붙으면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과거 시험을 보러 왔던 사람들이 6,000명이 여기서 시험을 쳤던 거예요. 이렇게 조정에서 일반적으로 한양에서 시험 치는 게 기본인데 여기 태계 이황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서도 시험을 친 적이 있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산서당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도산서당에서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이제 뒤에 분명히 태식익육을 보는데 이 뒷부분, 이 나무가 있는 부분이 잉자리가 돼요. 그래서 태식익육, 뒤에서 좋은 산줄기가 탯줄이 호흡하면서 내려오다가 잉이라고 부풀러 올랐다가 그 바로 몇 미터 앞에 서당이 위치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역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형국이 어떤 산 모양이라고 했습니까? 화심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진 안에 전부 다 주변 산을 다 감싸 안지 못할 정도로 주변이 다 큰 산세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못 보여드리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여 도산서원을 가셨을 때 꼭 안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화심형을 보고 싶으시면 반대편으로 나오셔가지고 도산서원 안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시면 풍수적인 요령이 하나씩 터득된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도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다른 서원하고의 배치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도산서당 지금 안내도인데 여기가 도산서당이고요. 나머지가 여기가 강당, 여기가 사당, 그리고 이쪽 주변으로 나머지 건물들이 쭉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에요. 도산서당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건물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건물 배치도가 특이한 배치도인데 여기에도 분명히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좌상우하라는 개념을 쓰게 되고 왼쪽이 높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낮게 됩니다. 근데 죽은 사람에게는 우상좌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 오른쪽이 더 높은 것을 이제 죽은 사람에게 쓰는데 그러면은 서원에서도 여기서는 강당 중심일 경우에는 강당이 좀 더 중심일 경우에는 좌상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사당이 중심일 경우에는 우상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럼 도산서원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도산서원은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좌측이 어디 쪽입니까? 이쪽이 좌측이 돼요. 그 다음 이쪽이 우측이 됩니다. 자,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앞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 팔에 해당하는 쪽이 좌측이고 이쪽이 우측입니다. 자, 그랬을 때 도산서당이 강의를 했던 곳이므로 이쪽을 높여야 돼요. 그럼 나머지 부속 건물들은 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이 건물보다는 높을 수 없으므로 다 오른쪽으로 위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수서원은 반대인 경우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소수서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수서원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화살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이 우측이 되고 저쪽이 좌측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디가 사당이 혈자리에 들어갔으므로 안양을 배양한 사당이 혈자리에 들어갔으므로 이쪽이 높여지려면은 나머지 건물들은 어디 쪽으로 가야 돼요? 좌측으로 저절로 배치가 돼가지고 좌측이 낮은 건물들이 전부 다 입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도산서원 안에 있는 강당, 전교당이라고 하는 강당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현판을 보면 여기에 도산서원, 이건 누가 썼느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석봉의 필체입니다. 석봉 한호의 필체인데, 이제 다음에 행여 도산서원을 가시게 되면 또 이런 필체가 이제 석봉 한호 거구나 하는 것도 이제 문화적인 느낌으로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정교당 같은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보통 마루가 가운데 있고, 대청마루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 이쪽에 협실이 하나 있고 또 이쪽에도 협실이 있는 게 일반적인 서원들의 배치 양식이에요. 근데 협실이 이쪽엔 없고 이쪽에만 협실이 있습니다. 여기 원장이 자는 방인데 이 협실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강당이에요. 이게 전교당이라는 강당인데 협실이 아까 한쪽에만 있었죠? 왜 이쪽은 한쪽에만 있었느냐? 도산서당이 이쪽에 있으므로 감히 원장이라 하더라도 태계 이황 선생님 쪽에 가서 함부로 잠을 자지 않는다. 공부를 하는 마루를 놓으면 놓았지 그쪽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지 않는다 해서 협실을 이쪽으로만 한쪽으로만 놓게 만들어진 강당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서계서원입니다. 덕계 5권이라고 하는 덕계 5권을 배양하고 있는 서계서원인데 여기도 이제 이쪽에 산천제라고 하는 덕천제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여긴 누구를 이제 추모하기 위해서 세워진 건물이냐면은 이 덕계 5권의 스승 남명조식 선생님을 이제 좀 더 추모하기 위해서 지어진 덕천제라는 건물인데 이게 강당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마루가 이쪽으로 두 개가 다 몰려 있고 협실이 이쪽으로 두 개가 몰려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협실이 몰려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쪽에 덕천제라는 건물, 남명조식 선생님 스승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쪽에서 공부를 하고 감히 잠은 이쪽에서 못 잠으로 협실을 이쪽으로 다 옮기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도산서원에 가면 이제 들어가는 정문 앞에 이런 우물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한자를 쓸 때 우물정자 어떻게 씁니까? 이러고 우물정자를 이렇게 쓰죠. 그야말로 우물정자를 그대로 한자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산서원에 가시면은 자상우하라고 하는 건축물 배치를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좋다 하겠습니다. 네, 병산서원입니다. 병산서원은 안동 하의 마을 바로 뒤편에 있는 병산서원인데 서해 유성룡이를 배양하고 있는 서원입니다. 자, 태계 이황 선생이 이제 스승이고요. 근데 이분은 임진왜란 전에 돌아가셨어요. 20년 전에. 걔 제자가 서해 유성룡인데 유성룡은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우죠. 그래서 유성룡이는 누구를 그렇게 존경했다? 이황을 그렇게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황이 있었던 곳이 도산 이러니까 자기는 뭐라 했다? 자기는 병산 이러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름도 도산서원, 병산서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강당 이름도 여기는 전교당이라고 했더니 여기에는 입교당이라고 강당 이름도 비슷하게 짓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사당 이름을 상덕사라고 지었더니 여기는 존덕사라고 이름을 짓는 식으로 이름들에서도 스승님과 어떻게 하면 비슷하게 내가 더 그 뜻을 받들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도 서원이 쫙 연결이 같이 되어 돌아가요. 자, 그러면 병산서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병산서원의 정면입니다. 자, 병산서원의 이 정면인데 병산서원의 아주 특이한 점은 뭐였습니까? 앞에 누각이 이렇게 멋지게 7칸짜리로 넓은 누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병산서원입니다. 병산, 태계 이황 선생님은 도산, 여기는 병산. 저 안에 도산서원은 전교당, 여기는 입교당. 도산서원 이황 선생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부분들이 많았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안동 하회마을 뒷산인 화산이라고 하는 곳. 자, 이제는 병산서원을 형국적으로 보면 안동 하회마을이 뒷산이 화산입니다. 그래서 안동 하회마을이 이제 낙동강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안동 하회마을이 여기에 입지해 있고 그 다음 이쪽이 화산이에요. 화산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병산서원은 어디에 있다? 이쪽 부분에 붙어 있는 게 병산서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화산의 기운을 안동 하회마을이 받고 이쪽으로도 이제 화산의 기운을 병산서원이 같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병산서원의 형국은 이 꽃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어떠한 형국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야말로 연화, 연꽃이 그 다음 물에 이르렀다고 하는 연화도수형이 됩니다. 안동 하회마을은 연화부수형이라 해서 안동 하회마을은 연화부수형이라 해서 연꽃이 물에 떠있는 형국이라면 연화도수형은 연꽃이 물에까지 바로 익어서 수그렸다. 물까지 이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화도수형인데 그러면 좋은 일들이 어디가 더 빨리 일어나요? 물까지 바로 고개가 익어서 시방이 물까지 도달한 것까지 하는 연화도수형이 좀 더 좋은 일들이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병산서원에서도 이제 많은 학자들이 배출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연화도수형은 이 뒤에가 여기가 화산이에요. 여기가 화산인데 여기서 맥색을 이제 산줄기가 내려오다가 이 뒤에서부터 이러고 이제 쭉 들어오면서 도산 서원까지 들어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까이서 찍은 사진인데 이쪽에서부터 이러고 둥그스름하게 아주 나지막하게 이 병산 서원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뒤에서부터 쭉 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들어와요. 이것이 이제 병산서원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산서원 뒤를 가가지고 보면은 지금 사진에 있는 거와 같이 아주 나지막하게 둥그런 산줄기가 이러고 그냥 슥 들어오는 것과 같은 푸근한 느낌을 가지면서 들어오게 돼요. 이것이 연화도수형의 또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병산서원이 연꽃이 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연화도수형이니까 연꽃은 뭐가 필요해요? 어디에서 잘 자라요? 연못에서 잘 자라죠. 그래서 병산서원 안에는 연못을 이렇게 파놓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병산서원은 강당 중심 서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강당 중심 서원이기 때문에 강당 바로 뒷역에 이러한 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잉이 사당 뒤에 있으면 사당이 중심인 서원이고 강당 뒤에 잉이 있으면 강당 중심 서원인데 이 병산서원은 강당 뒤에 있어서 이제 강당 중심 서원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강당 쪽에서 앞쪽으로 전주작 쪽을 향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쪽에 큰 벼랑이 있어서 여기가 그렇게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대문을 1921년에 복원을 할 때 원래 이쪽이 정면에 대문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좌측편에 있었었는데 이게 복원이 지금 정면으로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한테 유성룡이 이제 십몇 대 이제 자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한테 물으니까는 좌측편에 옛날 대문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좌측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좌측편을 보면 위에가 이렇게 단정한 산이 하나 있어요. 이 단정한 산을 향해서 대문을 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자향론을 할 때 안대 자향론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대문은 어느 쪽으로 낸다? 앞산이나 옆산에 모양이 단정한 산들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대문을 바라보고 낸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병산서원 같은 경우에도 왼측 편에 단정한 산들이 있어서 이쪽으로 대문을 냈는데 복원이 잘못되었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다시 앞면으로 왔을 때 만대루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만대루가 다른 소원에 없이 왜 이렇게 그러면 넓게 만들어졌느냐. 좋은 것은 바라보게 하고 나쁜 것은 앞산이 나쁜 것이 있으면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가 안대를 바라보는 자양론에서 견철이 불견철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견철이 불견철이. 좋은 산 모양이 앞에 있으면 그쪽으로 대문을 놔라, 그쪽으로 마당을 놔라, 그쪽으로 건축물을 향하게 하라. 행여 앞쪽이나 옆쪽에 보기 싫은 산이 있다면 그쪽으로 보이지 않게 하라. 앞에 흉산이 있다거나 안 그러면 보기 험한 산 기운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는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담을 친다거나 그쪽으로 건물을 등지게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나무를 심는다거나 해서 우리 집 쪽으로 그 기운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견철인데 이 병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 벼랑이 안 좋은 게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강당 안에서 바깥으로 앞쪽으로 내려다본 이 만대루가 모양은 너무나 멋집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만대루가 그냥 폼만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여기 앞쪽에 이 바위들이 너무나 벼랑이 강한 산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만대루를 만든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벼랑이에요. 앞쪽에 약간 좌측편에 보이는 것이 이게 돌산으로 돼가지고 아주 흉측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가 만들어진 것이 만대루란 얘기예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만대루가 뭐를 막기 위해 있다? 이 벼랑을 막기 위해서 불견처리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이 만대루란 얘기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면 그것도 모자라서 앞에 만대루만 가지고도 모자라서 동제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왼쪽에 있는 동제라고 하는 건물인데 이쪽 벼랑의 기운을 만대루 하나 갖고 모자라서 이쪽 건물도 어떻게 삐뚤어 놓은 거예요. 보지 말자. 그래서 각도들을 보면은 이쪽 기둥들이 하나씩 다 보여요. 그래서 건물로서도 그쪽 산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동제가 이렇습니다. 동제가 휘어져 있다면 이 벼랑 때문에 다음 서제 건너편을 가보면 서제는 그대로 일직선으로 쫙 뻗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답사를 한번 가시게 되면 관광을 가시게 되면 동제가 삐뚤어져 있다. 관광지에서 이렇게 보시라고요. 그럼 동제는 삐뚤어져 있고 서제는 그대로 딱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건물은 강당인 건물입니다. 입교당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그 건물 옆쪽을 보면은 이 창문이 하나 위에 떡하니 붙어 있어요. 창문이 밑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창문이 위에 붙어 있어요. 그럼 이 창문은 왜 달려 있을까? 이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방 안을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방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문을 딱 열어봤어요. 뭔가 이상한 게 있을까 싶어서 문을 딱 열어봤더니 바깥에 단정하게 생긴 봉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산에 보기 싫은 흉산이 있으면 안 보이게끔 만대루도 놓고 동제라고 하는 건물도 틀어놨고 그 다음에 좋은 산이 보이는 쪽으로는 창문을 열어서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게 이 병산서원의 불견철이 견철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삼태봉은 안동 화해마을에서도 보이는데 여기서는 지금 봉우리가 2개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단정한 봉우리예요. 자, 그럼 삼태봉이 어떤 봉우리인지 보겠습니다. 다음. 한 봉우리, 2봉우리, 3봉우리. 3명의 정승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삼태봉이라고 하는 봉우리를 안동 화해마을에서도 받고 병산서원에서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대루를 이제 앞에 누각을 가서 보면 위에는 고든 기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밑에는 구분 기둥들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음양으로 따지자면 이제 하늘은 양이니까 곱고 땅은 음이니까 굽었다 해서 밑에는 굽은 거를 놓고 위에는 고든 거를 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감히 휘어진 나무들을 가지고도 저렇게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다. 건축 기술에 대한 것도 대단했던 우리 민족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병산서원을 가시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다음. 이게 이제 그 고직사 옆에 앞에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문이 없는 화장실이에요. 맨 처음엔 이상하더라고요. 어째 문 고리 거는 것도 없는데 저렇게 딱 만들어져 빙그렇게 돌게 돼 있어가지고 밖에서는 안 보여요. 또 안에서도 안 보여요. 근데 문이 없어요. 그래서 갈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똑똑 노크가 아니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의 또 특이한 화장실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태계 이황 선생님을 배양하고 있는 도산서원과 그 다음 그의 제자 서해 유성룡이를 배양하고 있는 병산서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구 밑에 있는 도동서원, 한헌당 김갱필이를 모시고 있는 도동서원, 그리고 경주 양동마을에 있는 회제 이현적을 모시고 있는 옥산서원, 그 다음 하서 김인우를 모시고 있는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피람서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